가끔 이 원가 계산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가세, 이 내가 말한 요 10%는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잠깐 맡아놨다가 내야 될 돈인데 팔면 팔수록 손해인 그런 데도 봤어.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면은 뭐 부가세보다 뭐 더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공제를 못 받고 이게 나중에 할 때도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야.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금이 있어? 개인 사업자라면은 우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바탕으로 1년치 소득을 신고하는 소득세. 만약에 직원을 고용을 한다면은 그 직원 월급 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원천 징수를 하잖아. 그 관련된 원천세와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런 것들. 그 정도만 알면은 개인 사업자 관련된 세금은 된다고 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가장 좀 중요한 세금이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부가가치세는 이제 두 가지 사업자로 나뉘거든. 부가가치세가 이제 과세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면세되는 사업인지 그를 선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지.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나누는 기준이 뭐야? 일단 부가가치세는 소비세거든. 이제 소비를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붙는 세금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 있잖아.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하면은 알다시피 10%가 더 붙잖아. 음식물 같은 거, 가공되지 않은 뭐 고기나 뭐 야채, 생선, 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서 뭐 국민 물가 안정 때문에 면세를 하고 있고, 금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고, 의료 용역 같은 것도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그것도 이제 건강 관련된 거니까 거기도 이제 면세가 되는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지. 근데 치료라고 해도 미용 목적의 뭐 성형수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네? 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과세 사업자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게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좀 매출이 적거나 이런 소규모 사업자라면은 간이가세자가 있고,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그럼 간이가세자랑 일반 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하거나 1년 동안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되면은 이제 간이가세자를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 간이가세자가 이제 혜택인 거는, 일반 과세자는 내 매출의 10%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간이가세자는 이제 업종마다 15%에서 40%를 곱해서 거기에 10%를 부가세를 내. 그러니까 훨씬 적지. 그냥 10%가 아니고 15%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부가세를 신고한다고 보면은, 이 간이가세자랑 일반 과세자랑 똑같이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은 20%의 부가율이 적용된다고 볼게. 그럼 3천만 원에 20%면은 600만 원이지. 600만 원에 10%인 60만 원이 이제 매출 세액이 되는 거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그냥 10%, 300만 원이 매출 세액이 되는 거야. 근데 요 매출 세액이고 이제 매입이 있잖아. 내가 이제 물건을 사오고 그런 매입세액이 둘 다 똑같이 또 2천만 원이라고 보면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0.5%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2천만 원에 0.5% 하면은 10만 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10%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니까 2천만 원에 10%인 200만 원이 공제가 돼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되는 금액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6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50만 원을 내면 되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00만 원이 이제 납부를 하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간이가세자였다가 매출이 많아져서 일반 과세자가 됐는데 그거 안 바꾸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자동으로 바뀌지. 이제 이게 간이가세자랑 일반 과세자랑 또 신고 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거든, 1년치를. 근데 일반 과세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하면 되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신고를 하는데 요 신고해보니까 8천만 원이 넘었다 이러면은 이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일반 가세자가 만약에 매출이 적어서 이제 간이가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간이가세자가 싫을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간이가세 포기 신청이라는 걸 하면은 그냥 계속 일반 가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환급이 안 돼, 부가가치세가. 초기에 이제 사업이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 같은 경우는 매입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담을 했는데 그걸 이제 환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많다면은 처음부터 그냥 일반 과세자로 해서 환급을 받는 게 좋고, 이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사업자 대 사업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세금 계산서 문제가 있는데 4,800만 원이 안 되면은, 아니면은 신규로 이제 개업을 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해. 간이가세자는. 그러면은 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 매입을 세금계산을 맞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거래처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종 소비자들 일반적으로 상대하는 업종이고 뭐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환급 받을 그럴 게 없다 하면은 간이가세자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부가치세는 이제 내가 한 매출 세액이부터,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사온 거, 매입,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있어.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금액이 마이너스다 이러면 환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내가 먼저 냈던 부가가치세야, 상대방한테. 매출세액은 나랑 거래한 사람이 나한테 미리 준 세금이 매출세액이고, 그러니까 사업 관련된 집기나 월세 그런 것들은 다 환급이 되는 거지, 매입이 더 많다면.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냐 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임가공이라고 해서 그 인력으로 좀 투입돼가지고 그런 업종이 많거든. 의류나, 만약에 단추를 하나 달아주는 일을 하는 회사라고 쳐. 그러면 거래처로부터 일단 옷을 받아가지고 단추를 달아주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원가가 들 게 없어. 이건 거의 다 인건비인 그런 업종이 있거든. 그러면은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는 거지, 대부분. 이런 거는 경비가 거의 다 인건비란 말이야. 근데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안 되거든. 소득세는 뭐 이익이 적게 나니까 소득세는 적게 낼 수는 있는데, 뭐 요런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좀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 나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러면서도 부가세는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업종에 따라서 부가세 이제 매입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좀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 있지. 그럼 매입하면 거기서 부가세를 공제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 계산서나 뭐 신용카드 이런 거를 발행을 안 하고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그래도 부가세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출은, 근데 매입은 그런 식으로 사들인 거는 공제를 안 해줘.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그 전표를 받는다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만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꼭 받아서 챙기는 게 좋아. 간혹 가다가 이제 상대방이 자기 이제 부가세나 매출을 좀 누락하려고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면은 뭐 부가세보다 뭐 더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 이게 110만 원인데 99만 원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부가세도 탈루하고 소득세도 좀 줄이려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서 혹해가지고 산다 치는데, 이러면은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공제를 못 받고 이게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야. 또 사업 관련해서 그런 매입을 한다면은 꼭 그런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꼭 받아둬야 돼. 그러니까 내가 1,100만 원어치 사왔다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100만 원이 매입세액으로 내가 주고 사온 거지. 근데 만약에 또 매출이 1,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내 실제 내 돈은 1,0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은 이제 상대방한테 미리 받아둔 거야. 가끔 이 원가 계산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가세, 이 내가 말한 요 10%는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잠깐 맡아놨다가 내야 될 돈인데, 이게 전체 내 매출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 물건의 납품 단가나 그런 거를 좀 싸게 어떻게든 일을 따내려고 그렇게 싸게 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그런 데도 봤어.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야. 부가세도 그럼 염두에 놓고 해야겠네. 그렇지. 다시 돌려줄 거를. 10%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 이익을 따져보고 원가를 계산하고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잖아. 거의 대부분은 이거를 바탕으로 소득세가 연결이 되는 거지. 매출은 거의 이걸로 확정이 되는 거고,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같은 건 부가세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소득세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경비들이 있어. 부가세에서는 공제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반영하면은 소득세에서는 이제 경비가 더 늘어나지. 근데 가장 기본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소규모 사업자라서 간이가세자다.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면세사업자 다 소득세랑은 전혀 무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냐 아니냐, 적게 되냐 10%가 되냐 요 차이지, 소득세는 그냥 똑같이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라서 뭐 간이가 더 유리하다, 뭐 면세가 더 유리하다 이렇진 않아. 뭐 간이면은 뭐 소득세도 뭐 더 일반가세자보다 더 적게 내겠지, 뭐 똑같은 매출이고 똑같은 이익이라면은 소득세는 같을 수 있다는 거. 다음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